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3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일단 내일 MLB 제가 총 8가지 경기 분석을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멤버십이 열릴 것 같은데 멤버십이 열리게 되면 조금 더 많은 또 정보들도 공유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만 구독 한번 이제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분석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이제 볼티모어랑 시애틀 경기, 볼티모어랑 시애틀 경기 먼저 살펴볼 텐데, 자, 시애틀의 기세가 사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연승이 되게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7연승까지 연승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5.6득점에다가 실점이 3.6실점씩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이 밸런스도 굉장히 좋은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내일 매치업 상대는 볼티모어의 딘 크레머가 등판합니다.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싱커, 스플리터, 커브까지 뭐 레파토리 다양하고 구위에서의 강점을 보여줘야 하는데 최근에 좀 이제 커맨드가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안정감이 든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 타선에서의 집중력이 거의 최고점에 있는 상황에다가 최근 5경기 홈런 개수가 또 9개가 쏟아지고 있는 구간. 그래서 득점에 대한 지원도 확실히 잘 되고 있고 펀치력까지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구위가 좀 빠지고 커맨드가 흔들리는 딘 크레머를 만났을 때는 저는 충분한 득점에 대한 지원을 커비에게 해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시애틀의 선발은 조지 커비가 등판합니다. 155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슬라이더, 너클 커브까지 던져줄 수가 있는데 이제 시즌 초에 조금 부진했지만 최근에는 확실히 괜찮거든요. 뭐 싱커라든지 이 브레이킹 볼에 대한 밸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사실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도 브레이킹 볼에 대한 약점이 너무나도 명확한 팀에다가 이제 최근에 타격감 자체도 많이 좀 떨어져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최근 5경기 볼티모어의 팀 타율이 몇이다? 1할 7푼 5리.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득점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커비가 좀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한 밸류가 높다 보니까 이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계속해서 좀 빠따 돌리면서 조금 빠른 스게임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선발 싸움에서 시애틀이 마진을 남겨주면서 불펜 뎁스에서도 사실 양팀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보니까 무난하게 좀 시애틀이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시애틀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신시내티랑 필라델피아 경기 살펴볼게요. 신시내티 필라델피아. 이 매치업은 지금 필라델피아가 오늘 좀 불리한 게임을 가져가긴 했었거든요. 불펜의 이 과부하가 조금 심각했었기 때문에 좀 불리했는데 어쨌든 경기를 잡고 왔습니다. 필라델피아가. 그래서 신시내티 입장에서는 사실 뭐 투수 교체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뒷심 싸움에서의 약간 부진이 조금 아쉬웠죠. 경기를 잡을 수 있었지만 경기를 지고 왔다.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가 최근의 경기를 보시면은 가장 좀 잘 되고 있는 게 이 실점에 대한 억제.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2.2실점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선발들은 이번 시즌 내내 좀 잘해줬었지만 최근에는 불펜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밸류가 많이 올라오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경기력이 올라와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경기력이 되게 좋습니다. 필라델피아가. 그리고 내일은 이제 필라델피아가 뭐 듀란부터 시작해서 뭐 뱅크스라든지 아니면 뭐 스트럼까지 이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이제 이 운영 자체가 좀 수월하겠죠.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이제 레인저 수아레즈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7번의 경기에서 107이닝 동안 1.13m HP와 2.94의 ERA. 그래서 이제 148kg짜리 싱커에다가 뭐 포심, 커터, 커브, 체인저까지 레파토리 다양하고요. 볼 끝도 되게 좋고요. 이거 사실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밸류 높은 무빙볼을 던지는 이런 투수에게는 조금 약했거든요. 게다가 이번 시즌 신시내티는 자완 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죠? 0.643. 리그 전체 26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시내티가 뭐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수아레즈에게 조금 묶이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수아레즈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조금 높게 설정해 줄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신시내티의 선발은 브래디 싱어가 등판합니다. 이제 148kg짜리 싱커에다가 슬라이더, 그 다음에 포싱까지 던져주는데 사실 이번 시즌 싱커에 대한 밸류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성적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뭐 WHP도 많이 올라왔고 방어율도 많이 올라갔고요. 특히나 이 브래디 싱어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좌타자 헌팅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피 안타율이 2할 6푼 7리에다가 홈런 총 14개 중에 11개를 지금 좌타자 상대로 맞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이 좌타자에서의 뭐 뎁스라든지 밸류라든지 펀치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라는 점. 뭐 슈아브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하퍼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흐름이 괜찮은 뭐 케플러까지 충분히 싱어에 대해서 공략이 가능할 만한 자원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이 이 싱어에 대한 기대치를 좀 떨궈주겠죠. 그리고 내일 경기장에 대해 이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라는 경기장 자체도 이제 대표적인 또 타자 친화 구장이다 보니까 필라델피아가 아무래도 좀 유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뒷심 싸움 구간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신시내티는 조금 실점률이 올라가는 구간, 반면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내 총력전이 가능한 상황에다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나쁘지 않은 구간까지 감안해 봤을 때 요거는 사실 필라델피아 승리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 아니면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클블 마이애미 볼게요. 클블 마이애미. 자, 이 매치업은 이제 클리블랜드가 좀 선호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클블이 지금 5연승이 끊기고 오기는 했지만 최근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클리블랜드가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평균 4.6득점에 30점씩 가져가면서 어쨌든 뭐 밸런스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선발 로건 알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거든요. 146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뭐 레파토리 다양하고 볼 끝도 괜찮고요. 최근에는 이 정타에 대한 억제가 또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마이애미는 또 어떤 팀이죠? 약간 이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연속해서 안타 쳐내면서 득점을 가져가는 팀인데 이렇게 지금 클리블랜드가 로건 알렌의 최근에 대한 경기력이 좋고 정타에 대한 억제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근에 마이애미의 팀 타율이 조금 떨어져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알렌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높게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마이애미의 선발은 젠슨 정크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4번의 경기에서 70.1 동안 1.12의 WHP와 3.97의 ERA.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볼넷에 대한 억제가 되게 좋거든요. 커맨드가 되게 좋죠. 그리고 이 브레이킹 볼에 대한 밸류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브레이킹 볼이 좌타자 상대로도 우타자 상대로도 높은 밸류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클블도 사실 뭐 이제 브레이킹 볼에 대한 대응 능력 자체는 좀 떨어지는 팀으로 분류가 되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 클블이 뭐 만자르도라든지 뭐 산타나라든지 타점 생산이 나쁘지는 않은데 출루 자체가 될 수 있을까? 약간 요런 의문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이제 좀 빠른 템포에 굉장히 좀 빠른 템포에 투수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종합해 보면 마이미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토론토 컵스 보기 전에 물 한 잔만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좀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거든요. 토론토 컵스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6점이 넘어가는 ERA를 기록하고 있는 벤 브라운도 좀 거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세 베리오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배럴 타구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가 좀 높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베리오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싱커, 커브, 체인저까지 최근에 싱커에 대한 밸류가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컵스란 팀 자체가 근본적으로 직선 구종들을 대부분 되게 잘 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또 발사각이 높은 팀이다 보니까 베리오스에 조금 밋밋하게 들어오는 이 무빙볼은 아마 장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베리오스를 상대로 로저스 센터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이 컵스가 어느 정도의 득점 지원을 벤 브라운에게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치 자체를 너무 높게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컵스의 선발은 벤 브라운이 등판을 하는데 이제 156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너클 커브까지 투피치 위주로 가져가고 있어요. 자, 다만 이 토론토라는 팀 자체가 뭐 페이스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커브에 대해서 타이밍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토론토가 로저스 센터에서 가져가는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789. 리그 전체 3위죠. 홈에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좀 화력전에 베이스로 가져가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최근 양팀 불펜 구간도 사실 좀 부진하고 있는 구간이다. 실점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토론토는 지금 뭐 로드리게스부터 시작해서 뭐 도밍게스라든지 뭐 리틀까지 좀 부진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승패 예측보다는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뭐 언급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매츠랑 애틀란타 볼게요. 매츠 애틀란타.
자, 홈팀 매치가 이제 연패 구간이 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7연패까지 연패 구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지금 필라델피아와 이제 게임 차이가 6게임 차까지 좀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계속 연패가 길어지다 보면은 와카까지도 조금 불안해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매치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이 7연패 기간 동안에 선발들이 퀄스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퀄스가 뭐 대단한 기록이 아니라 6이닝 이상 30점 이하를 가져가 주는 경기가 단 한 번도 없었다. 굉장히 아쉽죠, 매치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어쨌든 에이스의 역할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내일 선발은 이 클레이 홈즈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3번의 경기에서 122.1이닝 동안 1.3의 WHP와 3.46의 ERA. 그래서 이제 150km짜리 싱커에다가 커터, 뭐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최근에 조금씩 커맨드가 흔들리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이거 이제 지난 시즌 이제 클로저의 역할을 가져갈 때보다 2이닝 미팅이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과연 이 9위가 계속 유지가 되겠느냐, 약간 이런 의문점도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난 시즌 사실 80경기에서 75이닝을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즌 선발로 전환이 되면서 23경기에서 122.1이닝, 이닝 미팅이 좀 많았죠. 그래서 좀 신뢰를 좀 주기에는 어려워진 구간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애틀란타의 선발은 스트라이더가 등판합니다. 이제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페이스볼이라든지 이런 슬라이더 이런 걸로 이제 운영을 가져가는데, 사실 이 친구도 이 9위로 조금 윽박 지르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팀이거든요.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매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 페이스볼에 대한 타이밍이 나쁘지가 않은 팀에다가 이 펀치력이 확실히 있는 팀이다 보니까 스트라이더의 상성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선발들이 강점을 보여주는 경기보다는 약간 초반부터 화력존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매치가 연패를 좀 끊을 만한 그런 지표는 찾지는 못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요거는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8.5 기준 오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 경기 켄자랑 워싱턴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캔자스시티가 오늘 워싱턴을 만나서 화력으로 경기를 잡고 왔거든요. 그래서 7대4로 경기를 가져왔고, 켄자가 최근에 타격감이 되게 좋아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4.6득점. 동일기간 타율이 2할 6푼 9리에다가 게다가 이제 홈런도 6방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책은 또 없고요. 그래서 이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 자, 여기서 내일 매치업 상대는 마이클 파쿠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3번의 경기에서 122.2이닝 동안 1.48의 WHP와 5.43의 ERA. 사실 이 친구의 강점은 이 9위가 원래 좋은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9위가 많이 빠지면서 볼넷도 조금 많아지고 장타에 대한 억제도 잘 안 되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 5게임 잘라놓고 보면은 25.1 동안 23자책 8.17의 ERA. 최근 경기력도 너무나도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캔자스시티가 사실 자완투수 만났을 때 뭐 흐름이 좋았던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 캔자스시티의 빠따 흐름이라든지
저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파커의 경기력까지 감안해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캔자스시티가 공략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캔자스시티의 선발은 마이클 와카가 등판합니다. 149kg짜리 페스볼에다가 쿼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최근에 구위가 괜찮아요. 와카가 구위가 괜찮고 성적은 당연히 최근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득점권 상황에서 워낙에 득점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마이클 와카는 생각보다 좌타 전팅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감안해 봤을 때 선발 싸움에서 캔자스시티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양 팀의 불펜 뎁스라든지 밸류를 비교해 봤을 때 뭐 큰 어려움 없이 캔자스시티가 조금 가져올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캔자스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게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밀워키 피츠버그.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밀워키가 지금 연승이 몇 연승이죠? 두 자릿수까지 들어왔습니다. 10연승까지 연승이 길어지고 있다. 연승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내일 선발이 프레디 페랄타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11연승 간다 라는 약간의 의지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이번 시즌 프레디 페랄타 153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뭐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던져줄 수 있고요. 뭐 익스텐션에서의 강점, 뭐 구속 빠르고 그 다음에 구위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뜬금포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닝 대비했을 때 뜬금포가 조금 많기는 한데 상대가 누구다? 피츠버그다. 이번 시즌 가장 이 피홈런이 이 장타가 가장 적은 팀이 피츠버그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번 시즌 피츠버그가 원정에서 보여주는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611. 리그 전체 꼴찌죠. 그래서 펀치력이 결여돼 있고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워낙에 또 안 좋은 팀이다 보니까 페랄타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설정을 해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기서 피츠버그의 선발은 스킨스입니다. 뭐 현 시점 이 MLB에서 가장 잘 던지는 투수 중에 한 명인데 이번 시즌 24이닝 동안 24번의 경기에서 144이닝 동안 0.93의 WCP와 1점대의 ERA. 그래서 뭐 15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 스플리터까지 압도적인 구속, 강한 구위, 뭐 제구 능력까지 전체적인 스토프까지 좋다 보니까 그냥 잘 던집니다. 볼산비도 되게 좋죠. 그래서 이게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어느 한 팀이 좀 유리하다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피츠버그라는 팀 자체가 이번 시즌 스탠스 자체가 뭐 거의 시즌이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뭐 가을 야구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스킨스를 굳이 무리시킬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 경기 자체가 6회 이후에 불펜 대결 구간에서 누가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밀워키가 조금 더 유리하게 풀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밀워키 승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인절스랑 다저스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좀 다저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다저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야마모토가 부진하면서 경기 주고 왔거든요. 1차전을 내주고 왔는데
여기서 내일 에인절스의 선발은 메데로스가 등판합니다. 154kg짜리 154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이렇게 투피치 위주로 가져가는데 사실 레파토리가 좀 한정적이죠. 레파토리가 한정적이고 뭐 스토퍼가 좋은 유형은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뭐 다저스가 뭐 페이스볼에 대한 대응 능력도 나쁘지 않은 팀이고 이렇게 좀 단조롭게 가다 보면은 다저스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득점에 대한 지원을 이제 CN에게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CN에 대한 기대치를 어떻게 설정해 줄 것이냐. 자, 일단 이 CN 같은 경우에도 이 하이존을 굉장히 좀 많이 이용합니다. 하이존 이용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뜬공 비율이 되게 많거든요. 뜬공 비율이 되게 많고 다만 9위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넘어가는 공이 많지는 않아요. 30이닝 동안 피홈런 딱 2개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이 에인절스의 펀치력이 최근에 너무 좋거든요.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홈런 개수가 1.44개로 리그 전체 3위를 기록 중인 팀에다가 최근 5게임에서만 홈런이 11방. 득점에 대한 지원도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에인절 스타디움 자체도 분류가 해보자면은 타자에게 좀 친절한 구장인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화력전을 좀 베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다저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일방적으로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지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 경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9.5 다득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저스의 승리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온 총 8가지 경기 또 열심히 한번 진행해 봤어요. 열심히 한번 진행해 봤고 뭐 오늘 저의 방송이 조금 도움이 됐다, 분석이 좀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형님들은 이제 나가시기 전에 유튜브 형님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마무리 할게요.